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렛츠 플레이 게임 번역과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이은정입니다. 저는 숙명여대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출판 번역가이자 지금은 중앙대 다빈치 교양학부와 그리고 안양대 언어문화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 게임 번역은 뭐가 다를까? 결론은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약 40분가량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 번역의 과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번역이라고 하는 그 직업의 세계를 탐험하기 전에,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길래, 그래서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맛배기로 살짝 들여다보고요. 그러고 나서 게임 번역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게임 번역도 소통의 과정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해 보는 걸로 우리 오늘 수업을 가름하도록 할게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세상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체 어떤 세상이 오려고 하길래?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기술의 변화입니다. 그 게임 번역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그러니까 정말 몇 배 확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왓챠라든가 웨이브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영화 보기도 하고 아니면 드라마를 몰아보기도 하고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넷플릭스로 드라마 정주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한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그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에 있어요. 달에 여는 보보경심이여라고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 아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여행도 잘 못 가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니까 주로 우리가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동안 못 봤던 영화나 혹은 드라마 보는 것들로 우리의 여가 생활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OTT라고 해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게 뭐냐 하면 뭘까요? 아마 그 TV 뉴스나 아니면 미디어 통해서 OTT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번역은 하는데요. 이게 실제는 over the top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앞자만 따서 OTT예요. 이때 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셋톱박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집에서 우리 TV 볼 때, 그러니까 KBS나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 말고 TVN이든 아니면 우리가 케이블 채널 보려고 하면 유선 채널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죠. 보통 그럴 때 이제 케이블 설치하시는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해 주시고 셋톱박스 이렇게 네모난 거 같이 설치하고 리모컨 따로 주시잖아요. 이거는 TV 리모컨 따로 있고 그래서 케이블 리모컨 따로 있고요. 집에서 그 채널 이렇게 돌려보면서 우리 TV 보죠. 그걸 셋톱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니 티빙이 있기 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드라마를 보려면 시간 맞춰서 TV를 켜야 됐었죠. 근데 오늘날에니까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내가 좋아하는 프로를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이 앱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건 셋톱 박스를 넘어서, 즉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터넷으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등은 어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바일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노트북 볼 수도 있고, 탭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죠.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이런 넷플릭스 덕분에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거죠.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러한 기기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전혀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런 동영상을 제공하는 업체 혹은 스마트폰 회사에서 게임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애플 아케이드라고 하는 게임 아케이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넷플릭스에서도 또 게임을 따로, 또 게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동영상, 즉 드라마나 영화나 뭐 시리즈물 그런 거 외에 왜 이 거대한 글로벌 미디어 업체들이 게임 산업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인터넷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인터넷은요, 지금 저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왼쪽 위에 보시듯이 바다 밑에, 바닷속에 저렇게 선을, 아주 굵은 케이블선을 깔아서 이 인터넷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바다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케이블이 이렇게 막 쭉쭉쭉 깔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륙 지역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륙 안쪽에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좀 약해요. 특히나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내륙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잘 끊기기도 하고, 인터넷이 잘 안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런, 오지 들어가면 또 인터넷 안 터지고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광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인터넷망은, 지금 우리 5G라고 하잖아요. 그 휴대폰 위에 보시면 5G 이렇게 떠있죠. 인터넷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할 때. 근데 앞으로는 6G 시대가 올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 인터넷망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우주 인터넷의 정확한 명칭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띄워서 지구 전역에 빈틈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광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북극이나 정글,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니는 배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도 도심과 같은 속도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고도에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 에어택시, 끊김없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등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앞으로 인터넷망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바다 밑에 해저 케이블로 광 케이블을 깔았는데, 이제는 위성을 쏘아서 지구 바깥에서 촘촘하게 이 인공위성이 쫙 둘러싸서 이것으로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아주 빠르게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은 우리가 영화 다운받으려면 좀 몇십 초 걸리잖아요. 이게 이제 6G 시대가 오면 영화 다운받는 거가 1초면 땡 끝난대요. 정말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 이전의 이 GPS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엄마나 아빠 차 타고 갈 때 혹은 뭐 티맵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틀면 왜 전방 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50m 딱이 아니라 거의 근사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GPS 위성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위성도 아주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더 지구 가까이에 촘촘하게 아주 작은 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려서 이 정확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50m 앞에서 우회전 하면 정말 50m 딱 갈 수 있는 이런 위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그냥 이야기만 했었던 저절로 가는 자동차,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간다라고 하면 그냥 목적지만 딱 정해 놓으면 나는 그냥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서 가주는 거죠. 버스도 운전기사 없이 그냥 무인으로 다니는 버스가 정말로 곧 머지않아 실용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동안에 지금은 운전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음악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다른 일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했었죠.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 쏘아내는 기술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가 누가 더 많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 세계 가장 부자인 사람. 아이언맨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는 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저 사람과 오른쪽에 보시는 분은 우리가 지금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 우리가 이용하죠. 그걸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마존 사장이에요. 그래서 두 사장이 서로 누가 빨리 저 우주의 인터넷 공급망에 대한 자리를 먼저 차지할 것인가로 지금 두 사람이 굉장히 경쟁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각자의 점유율을 갖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불가능하지 않고 머지않아서 실현되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남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이동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냥 쓸 수 없던 시간들이 자동으로 이제는 다 오고 가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보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한다면 앞으로의 다가올 세상은 우리가 마치 휴대전화 안에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해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넘나들고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시간들이 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여유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라고 해서 그 두세 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그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이 이렇게 딱 눈을 돌렸던 것이 더 이상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영상을 그대로 보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욕구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게임에 가장 큰 시간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 유저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타겟의 시장을 넓히는 거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도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처럼 게임도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번역이 되겠죠. 전 세계 언어를 다 각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니까 어느 국가에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에 맞는 번역어로 바꾸어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번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번역 분야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번역은 일반 번역과 또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게임 번역은 우리가 왜 K-pop, 뭐 K-culture, 뭐 한류를 이제 K-culture라고 하고요. K-pop, 가요, 그다음에 K-movie, 영화, K-드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한국 문화, 한류 문화 수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그다음에 가요보다 적게는 한 10배에서 많게는 100 몇십, 한 200배 가까이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지. 게임 번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산업이요. 특히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이어서 이게 정말 그래프가 최근에 이 게임 수출 쪽으로 이렇게 팍 뛰었어요. 네, 여기에서 게임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현지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컨텐츠를 수출하는 그 국가의 문화, 관습, 뭐 규범 이런 거에 맞춰서 번역하는 것을 바로 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좀 더 하고요. 우리말로 현지화라고 하기도 하고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했을 때 길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걸 줄여서 앞자 L을 따고 맨 끝자 N을 따서 가운데 알파벳 수가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L과 N 사이에 10을 넣어서 저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저게 이제 라이언과 발음하기 비슷하다라고 해서 라이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아마도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들었던 이 표현이 저랑 오늘 아마 수업을 같이 하고 나시면 현지화, 뭐 로컬리제이션, 뭐 라이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 배웠었는데 들었었는데 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임 중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게임이라고 하죠. 뭐 오버워치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리 와우라고도 하고요. 디아블로 같은 이러한 게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성공한 케이스예요. 보통 이러한 게임들을 MMORPG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에요. 그러니까 왜 친구들끼리 PC방 가서 같이 막 팀 구성해서 막 같이 들어와서 막 그 게임 같이 하잖아요. 그쵸? 전략 같이 막 짜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MMORPG라고 앞자만 딴 거예요.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라고 해서 앞자만 따서 MMORPG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 중에서 수출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게임이라고 일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서머너스 원인데요. 요 게임이 한 80%, 그러니까 매출의 80% 정도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라고 합니다. 되게 크죠? 두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임 업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 게임 업체들이 성공 요인으로 꼽는 것, 첫 번째가 바로 현지화예요.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재미있어 해야지 게임을 하잖아요. 일단 게임은 재밌어야 되죠. 그리고 알기 쉬워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용하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플레이어에 맞춰서 번역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그래서 이제 e스포츠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흔히 이제 미래를 보는 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이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먹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례로 이런 거예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리니지 게임을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수출을 할 때 현지화 작업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아래쪽에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 휴먼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아이돌 느낌이죠. 약간 미소년 느낌으로 캐릭터예요. 근데 이게 북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북미에서는 이 어떤 남성성, 뭔가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 뭐 강한 남성성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캐릭터에 있어서의 변형을 일어난 거예요. 캐릭터를 좀 변화를 주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수출하에 따라서 캐릭터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반면 또 아랍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 의상 자체를 그들에게 익숙한 의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차려 같은 거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의상을 바꾸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현지화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거가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 유저들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번역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 환경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 캐릭터를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인터넷 이야기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땅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륙 지역 같은 게 인터넷이 좀 약해요. 와이파이 같은 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PC방 같은 것도 없어요. 그 친구들끼리 뭔가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라인 게임 하겠다 하면 각자 집에서 컴퓨터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와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데스크탑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북미 지역에서는 그래서 게임팩 있죠. 이렇게 스틱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임. 그리고 뭐 그 닌텐도 같은 게임, 이런 게임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유행하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 게임은 좀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거는 그 게임 유저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약화해서 그 이전에는 지금 이렇게 그 게임, 콘솔 게임 같은 걸 좋아했던 국가들도 아까처럼 6G 시대가 와서 인터넷이 그렇게 빨라지게 되면 그러한 국가들에서도 다 온라인 게임들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지금 게임 산업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그 번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번역도 그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오역이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왈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글이 좀 가렸네요. 이게 유명한 게임 오역 사례예요. 이 매직 앤 마이트라고 하는 좀 지난 예전 게임인데, 여기에 그 번역이 아마도 이 번역자는 사전을 찾아보지도 않고 뭐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자기 기억으로 그냥 쓱쓱쓱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 알븐 첸 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엘븐을 엘븐이라고 하는 엘프예요. 요정이라는 뜻의 복수형인데, 이 11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개라고 한 거고요. 체인 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게 사슬 갑옷이에요. 그래서 영화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왜 그 기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치 니트를 짠 것 같은 건데 그게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찰칵찰칵 소리 나는 저런 갑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격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인 거죠. 방패막이로 저게 사슬 갑옷을 입는 건데, 저것을 체인 메일을 사슬 편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게임 유저 입장에서 갑자기 엘프의 사슬 갑옷인데 원래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건데 편지라고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맥락이 뚝 떨어지는 거야. 맥락이 맞지 않는 표현이니까. 또 뭐 스톤트 플래시라고 하는 경우지요. 이게 스톤 돌이고 플래시라는 살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트로이라고 하는 요정들, 돌 요정들 있죠. 그 친구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뭐 변한다거나 하는 걸 때 이것은 스톤트 플래싱인 거예요. 왜 돌이었던 조각생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돌에서 빛으로라고 번역을 잘못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왜 우리 후레쉬 하죠. 손전등.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뭐 석화 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람으로 변화된 표현이니까 그런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이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리프레시라고 하는 경우에. 근데 이 리프레시에 뭐 신선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 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장전이라는 뜻이고요. fire라고 하는 것도 전쟁에서 fire라고 하면 왜 사격, 개시라고 할 때 발사할 때 fire인데 이걸 불의어로 잘못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맥락을 모르고 번역을 한 케이스가 돼요. 이렇게 되면 게임 유저한테는 오히려 번역이 게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방해하는 이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번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화면이고요. 영화처럼 영화도 우리 영화 보러 가시면 영화 있고 밑에 자막이 뜨듯이 게임에도 게임 화면 그래픽이 있고 거기에 관련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스토리를 제시해주는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즉 글이에요. 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번역은 무엇보다 그러니까 그 원문의 내용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잘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원문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이용하는 플레이어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에게 가장 최적화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저의 언어적, 문화적인 이질감을 최소화해서 이것이 굳이 번역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번역인지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유저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다양한 수정과 첨가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게임 텍스트는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이야기한 건 번역이니까 글 쪽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는 요즘에는 이게 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서사 쪽이죠. 그래서 주인공인 캐릭터가 이렇게 퀘스트 떠나고 성장하고 아이템을 사서 더 이렇게 힘을 기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이끌어진 퀘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non-PC 대사라고 해서 플레이어 말고 다른 캐릭터들이 이야기한 non-플레이어 캐릭터의 대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에 들어가는 그 번역이 있고, UI라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왜 그 플레이어에게 어떤 지시를 해주는 요만 조그맣게 아이콘 같은 걸 이렇게 눌렀을 때, 누르기 해서 뭐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방향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U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게임 업체에서 게임을 받게 되면 이 중에서 글들만 따로 딱 축출을 해내서 그것만 가지고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번역료 같은 경우에도 단어로 한 단어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NPC 대사, 플레이를 지칭하는 U, 그리고 UI 캐릭터명의 실제 대사의 사례들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PC, 우리가 non-player 캐릭터라고 있잖아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플레이어 이외의 모든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뭐 튜토리얼 진행을 하고요.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퀘스트 설명하고, 스토리 전개 등을 담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영화와 같은 거죠.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스타일이나 어휘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캐릭터가 만약에 나이가 많은 현자 도사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말투를 뭐뭐 하시길, 뭐뭐해 보게나 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요체를 써서 뭐 해요, 하세요 라는 등의 어투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요 느낌이 조금 바뀌어 간다라고 해요. 요새는 또 젠더 감수성 때문에 같이 어떤 계급이나 이렇게 동일할 때는 굳이 다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도 요자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럴 땐 서로 반말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조금 변화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 게임의 환경에 맞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예컨대 우리 예시를 볼게요. Welcome to dawn of civilization. Tap on that pile of sticks to get started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현자예요. 근데 이거 뭔가 지시하는 거죠. So, welcome to dawn of civilization에서 문명의 새벽에 오신 걸 welcome, 환영하는 거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말투 끝을 바꾸는 거죠.
뭐 환영하네라고 하면서 그래서 탭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탭 on the pile of stick, pile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pile of stick라고 하는 것들을 탭해서 to get started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시작하려면 저거 이렇게 터치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단 나무 더미를 터치해 시작해보게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지시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투 자체가 그 캐릭터에 맞춰서 말투를 좀 바꾼 겁니다. 반면에 아까 동일한 웰컴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 캐릭터다라고 하면 웰컴 치프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뭐 어서 오게나 대장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대장 이렇게 요체를 쓰는 거죠. So we should have been waiting for you에서 wait 하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waiting for you.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해서 그냥 지금 내가 플레이어한테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굳이 더라고 하는 표현 안 써줘도 되겠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짧게 줄여서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아까도 유처럼 동일해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략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유는 뭐 어떤 그 특정 명칭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당신이라든가 귀하라든가 너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서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냥 어디가? 나 어디가? 라고 하지 너 어디가?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표현은 정확하게 안 되죠. 주로 이제 우리는 나눠 잘 빼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번역할 때도 게임에서도 너라고 하는 표현들은 가능한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어떤 그 계급이 있다거나 아니면 명칭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걸 지칭해줘요. 그래서 This is your new village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마을입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뭐 대장으로 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대장의 새 마을이에요. 아니면 그냥 여기도 안 오는 대장의 새 마을이에요. 라고까지 더 짧게 줄여서 이렇게 번역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You've been attacked라고 해서 우리 attack 하면 공격이죠. 많이 게임 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been attacked라고 하는 거는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님 공격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이 있으면 우리가 넣어주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뭐 아이템 구매할 때 있잖아요. You purchased 뭐 500 crowns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500크라운을 구매했습니다 라고 해서 당신이 뭐 너가 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주지 않는 거죠. 그냥 생략해서 이 부분들은 그냥 번역을 해주게 돼요. 세 번째가 UI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조그맣게 아이콘 같은 데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추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요. find a match라고 하게 되면 이 겨울을 상대를 찾는 거잖아요. 이걸 부분에서 그냥 상대 찾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reasure 같은 경우가 1차적으로 우리 treasure라고 하면 보물 이런 뜻들이 보물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그 UI로 나올 때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아이템을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라고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충전이라고 영어는 charge이거든요. 근데 게임 번역에서 트레저가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충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뭐 쉴드 같은 경우가 보호막, 뭐 어떻게 나가겠으면 공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짧게 가장 짧게 그 아이콘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추격 과정을 거치고 혹은 때로 생략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플레이어와의 소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통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게임 번역 같은 경우가 이런 그 처음에 의뢰를 받게 되면 그 관련한 텍스트만 쭉 추출을 해서요. 그리고 각 캐릭터들마다
이름을 다 통일하고, 말투 같은 경우, 현자는 어떤 말투를 쓰자, 여성의 말투 어떤 걸 쓰자, 캐릭터마다 그 어떠한 이미지에서 쓸 것인지, 그 이미지에 따른 말투들을 쭉 쓰게 되고, 정해놓고 나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번역이 잘 됐는지, 원문이랑 번역문이랑 이렇게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수정을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LPA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됩니다. 요거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제가 이제 파일 준비랑 용어집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용어집 같은 게 중요한 거는 이게 용어가 만약에 우리가 아까 현자 같은 경우에 그냥 현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현자라고 하는 걸로 통일을 해야 돼요. 앞에서 현자인데 뒤에는 뭐 노인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한 사람에 대한 용어는 통일해서 쓰는 것들이, 그리고 현자는 뭐뭐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계속 하기로 해야지 말투를 뭐뭐 하십시오, 뭐 해요라고 하게 되면 마치 다른 캐릭터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럼 플레이어가 헷갈리거든요.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문과 번역을 비교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프로프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문 비교 없이, 그러니까 오역, 처음에 그 리뷰는 오역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그 오역을 찾는 것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 게임을 한 사람 입장에서 번역을 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할 것들이 또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 길이라든가 화면의 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게임 업체랑 같이 해보면서 더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번역문에서요. 이런 부분이에요. Move to next page라고 하는 UI에서요. 아까 우리 최대한 줄인다라고 했었잖아요. UI 같은 경우는 Move next stage라고 했을 때 처음에 번역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next stage니까 다음 단계로 이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게임 입장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짧게 빨리 읽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럴 경우에 그냥 다음까지만 해도, 굳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이 뒤에 말은 필요 없죠. 그냥 다음만 해도 되는 거죠. 또 모바일 게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번역은 모바일 게임 홈페이지 다 있었는데 이것도 더 줄일 수가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줄여보시겠어요? 더 줄인다라고 하면? 그냥 모바일 홈이라고 해도, 우리 홈페이지 그냥 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충분히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짧게 줄여서 최소한의 플레이어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간략하게 번역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짧게 줄여주는 거예요. 좀 시간이 넉넉하면 더 길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 해보면서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또 원문에서 사이더라고 나왔는 부분을요, 번역에서 이게 실제로는 사과주예요. 근데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사과주를 우리가 영어에서 사이더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이더라고 하면 네, 사이다, 칠성 사이다, 킨 사이다처럼 우리 그 음료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더라고 했을 때 사과주라고 하면 이게, 그리고 금방 탁 다가오진 않죠. 왜냐하면 그 사이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술이라고 했을 때 사과주보다는 포도주라고 했을 때 더 쉽게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포도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봤을 때 좀 더 보라색 좀 짙은 붉은기가 들어가 있어서 포도주로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그래픽이랑 일치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치하지 않게 됐을 때는 되게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혹은 이런 부분들을 플레이어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또 오역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스스톤이라고 하는 게임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뭐 페라운드라든가 페스토커라든가 페헌터라든가 이게 지금 각각의 보세요. 그 카드에 나와 있는 캐릭터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차라리 그냥 뭐 그러면 펠하운드, 펠스토커, 펠헌터라고 그냥 직격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지옥사냥개, 지옥사냥개, 지옥사냥개로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분명히 캐릭터가 다른데 이름을 다 지옥사냥개로 한 거잖아요. 헷갈리겠죠. 오히려 번역이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게임 번역은 플레이어에 맞춰서 플레이어가 헷갈리지 않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플레이어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번역에 우리가 이렇게 정도를 봤을 때요. 원문의 중심과 그리고 번역문 중심, 그리고 번역문을 읽는 독자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가장 멀리, 그러니까 번역이 번역인지 모르게 해야 되는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부분이 바로 게임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자 중심이에요. 아까처럼 아예 캐릭터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번역은 게임 유저가 쉽게 게임을 이해하고 플레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공한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소통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도요. 내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상대방의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소통, 대화를 할 때도요. 듣는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픈 말,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번역에서도 원문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그 원문의 인사함이 아까 왜 깨지기도 하고 원문을 잘 이해 못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소통에서도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통을 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면 건강한 소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용자 입장에서, 즉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구의 입장 혹은 엄마의 입장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듣고 있나를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번역에서 사회적 문화적 배경, 관습, 교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듯이 소통에서도 상대방과 우리가 가장 많이 대하는 사람이 친구니까 친구와 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다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나라는 부분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의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갖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친하다고 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와 내가 어떤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좀 관찰하시면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수업 좀 맛배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맞이할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의 맛배기, 우리가 늘 그냥 게임을 하기만 했는데 게임을 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구나 라고 하는 맛배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또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